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이 확장 흐름이 꺾인 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9월 ISM 서비스업 지표는 50을 기록했습니다. 8월에는 50이었고 그 전달 7월 달에는 또 50이었습니다. 7월에는 50으로 확장 국면을 턱걸이 유지했는데 8월에 재차 반등하고 다시 9월에 50으로 턱걸이 유지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역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50 위면 확장 국면, 50 아래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표면적으로 서비스업이 다시 확장세로 돌아섰다기보다는 잠깐 반등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위축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 시간 문제인 듯 합니다. 현재 서비스업이 1년 이상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확장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게 점차 보이죠. 서비스업 수치만 보면 경기 확장세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강하고 고용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세부 지표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전월 대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기업 활동 지수는 49.9로 전월 55 대비해서 급락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서비스 제공과 생산 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을 뜻하고요. 특히 소비 수요 둔화와 관세 불확실성,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단순히 계절적 조정이라기보다는 수요 위축에 대응한 보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는 50.4로 56 대비 급락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관세 불안과 금리 부담 때문에 지금은 투자나 소비를 늦추자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신규 주문이 급락하고 이에 맞춰 기업 활동 지수도 하락하게 된 겁니다. 고용 지수는 47.2로 전월 46.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이고요. 서비스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오면 가장 먼저 인력 조정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경기 둔화가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업들이 현재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 상승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지수는 69.4로 오히려 전월 69.2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자재 및 서비스 투입 비용 전반에 걸쳐서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요. 지금 이 흐름이 10개월 연속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건 가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원자재, 인건비, 운송비, 보험료 등 전방위적으로 비용 상승을 체감하고 있고 이를 서비스 요금에 전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은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쇼크가 오지 않는 건 기업들이 마진으로 감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출 지수는 46.5로 47.3 전월 대비 소폭 낮아졌습니다. 수출 수요는 일단 미국 기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외 소비자와 기업 수요에 달려 있는데 미국 내 기업들이 아무리 사재기 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갑자기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진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달러의 상대적 강세,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보복 등이 겹치면서 오히려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즉, 미국 내 수입은 전월처럼 사재기 효과로 인해서 잠깐 급등할 수 있지만 미국의 수출은 해외 경기 둔화, 그리고 환율, 관세 부담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수입 지수는 49.2로 전월 54.6 대비 급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수입은 사재기 효과로 이렇게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재기가 끝나니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미국은 원자재, 중간재, 소비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사재기 수입했다가 이제 수입을 줄이는 거고요. 실제 소비 수요라기보다는 관세 적용 전에 재고 확보 수요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줄이는 게 정상이고 여전히 위축 국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기업 활동과 신규 주문 급락은 실물 수요가 둔화된 명확한 신호고요. 고용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위축 국면이고 약하고요. 앞으로 서비스업 특성상 경기 둔화 시 고용이 가장 먼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늦게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더 자세히 봐야겠죠. 그리고 물가 압력은 정말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모두 상방 압력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수출은 구조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입은
급등락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정말 혼조된 지표가 명확한데 확실한 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고용은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S&P 서비스업 지표는 오히려 54.2로 또다시 확장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이것 역시 ISM 서비스업과 다른 이유는 ISM 서비스업은 주로 구매나 공급망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반면에 S&P 서비스업은 약 1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본이 역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시장에서는 ISM을 더 신뢰합니다. 어쨌든 서비스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ISM 서비스업 PMI를 봤을 때 여전히 50으로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의 확장세가 멈춘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표면적으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장 국면의 모멘텀은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연착륙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이 경기를 떠받들어야 되고 고용 지수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가격 지수가 하락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경기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관세 부과야 그리고 또 유예 퍼센테이지도 틈만 나면 바꾸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서 현재 경기와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헤드라인 수치만 보고 와, 확장 국면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58.2에서 55.1로 급락했습니다. 서서히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가 전가가 시작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고용 쇼크 이후에 고용도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리도 좋지 않아지고 있고요. 여전히 경기 불안을 체감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제조업 위축에 이어서 서비스업 위축도 현실화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업이 만약에 위축 국면으로 들어간다. 서비스업이 흔들린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기반이 약화될 수 있고요. 앞으로는 고용지수와 그리고 가격지수, 주문활동지수 등 세부 항목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